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첫 논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일본인 문제 조속한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북한 등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도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 등을 밝히고 북한 비핵화 공조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협력,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간 사자 안보 대화 쿼드 공조 강화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해 간다는 일치된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27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북한 문제는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certainly have to re-engage with our allies. Again, this is not something we can do alone. And this is, I think, one of the biggest failing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hat they did try to go it alone, and our allies were left kind of holding the bag. 토머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유엔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고위급 관여를 통해서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 re-engaging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s well as with China and Russia, particularly to push for their respect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다며 대북 압박이 완화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to gut the UN sanctions regime painstakingly put in place to coun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its nuclear missile programs. Today, thanks to former Secretary Pompeo and President Trump, the sanctions regime is on life support. 또 지난해 북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이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은 곧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대외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6일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화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 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해결을 위한 대화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남북, 미북 대화를 지지하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을 볼 때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 등 한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한 정상통화에 앞서 한중 정상통화가 먼저 이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관계를 취하기 전 한중 우호를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통신 공급업체인 화웨이 등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만든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통신망이 중국 화웨이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중국 기원설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고 분명한 조사를 원한다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됐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존 케리 백악관 기후 특사도 미국은 분명히 중국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갈등 현안을 언급하고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어떤 현안도 결코 기후 문제와 맞바꾸어 거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저지른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 실종 기록을 모은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개설됐습니다. 한국과 스위스 등의 9개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끝까지 추적해 진상규명과 책임을 추궁하면서 북한 당국의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스위스의 휴리독스 등 9개 인권단체가 27일 공개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발자국이란 뜻의 풋프린트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등을 모두 추적해 기록하겠다는 상징적 의미인데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 실종 사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이 그 해외에서 알려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구금이라든가 납치, 강제 실종 사례의 이런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이제 구제 절차를 그 사람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함으로써 이제 인지도도 높이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앞장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에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구축된 이 사이트는 공개 가능한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 사건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 지리 공간 정보, 유엔과 국제기구에 제출한 진정서, 북한 당국의 답변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등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2만여 명의 피해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 7만 명이 계속 입력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자료 구축은 북한 정권이 벌인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규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사건 기록을 영구 보존해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배상, 추모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냥 잊혀질 문제라든가 그냥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진실 규명이라든가 이제 생존자 있을 경우 생존자 석방과 송환을 해야지 그 끝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알리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피해 가족 단체 중 하나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납북인사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수십 년간 끝없는 일이었다면서 소중한 기록이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보존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진해 민간 단체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구금과 실종 사건 조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년 인류 종말 위기를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의 분침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자정 100초전을 유지했으며 북한 핵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는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고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류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에서 100초전을 기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화상으로 진행된 발표 행사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주요 핵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 핵 문제를 지목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전력을 증강하고 핵과 재래식 탄두 운반체를 개발하는 등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명문화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 13명이 포함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종합적인 위협 요소를 고려해 평가를 조정하는데 지난해 사상 최악인 자정 100초전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